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80강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역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타임 오늘 현장은 2025년 5월 30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대표적 오류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제 보았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제 로마 황제로 보는 거는 당시에 이제 당연했다. 그리고 또 중세교회는 어땠어요? 그때는 로마 교황을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들인 어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교황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고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던 그러한 오류들은 성경을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당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당시의 환경만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관적으로 본 그러한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경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잘못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가 첫 번째 메모에서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메모에서는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러 중동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리아 중동 정책이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메모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태자죠. 요 트럼프와 빈 살만에 대한 적그리스도론이 요즘 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유행은 이제 다니엘서 예언에 대한 모리에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의 출발점은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 설명이 되어 있는 다니엘서 11장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 예언을 충분히 우리가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이러한 어떤 적그리스도론 유행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 남방왕 그는 이제 누구였던가,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북방왕은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다니엘서 11장이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9절까지는 11장에 총 45절에 있어서 39절까지는 BC 4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특별히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으로 이렇게 어, 그, 불리웠고,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으로 불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9절까지는 이러한 남방왕, 북방왕 예언이 이미 BC 4세기부터 2세기에 있었던 요 남방왕과 북방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로서의 북방왕, 남방왕이고, 이제 특별히 북방왕은 이제 또 개인으로서 적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셀루쿠스 왕조 여덟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우 흥미로운 점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과거에 성취되지 않은 채 잠시 멈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성취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의 40절에서 45절을 잘 알고 있어야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잘못 보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에 이르러 그를 변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방왕은 누구냐? 그 애굽 땅 이집트죠. 이집트를 비롯한 포톨레미 왕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애굽이 이제 마지막 때 이집트가 남방왕으로서 그 남방왕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비와 구스도 다 이제 예전의 남방왕 지역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방왕은 그럼 어디냐면은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앞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 예언이 작동하게 이 성취되지 않은 이 예언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북방왕 이 나라가 형성되고 그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요 북방왕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된다, 통합이 된다. 그리고 북방왕 개인이 출연하게 된다. 이 지역의 리더로서 이제 북방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예전에 셀루쿠스 왕조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북방왕이 출현하는 것이지, 뭐 미국이라든가 서유럽이라든가 다른 이 지역에서 이렇게 북방왕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은 요 북방왕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엔타임 센터가 이 지역을 이제 북방왕,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 지역으로 유심히 보는 이유는 다니엘서의 위와 같은 이러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기준이 없이 말씀에 방향표가 없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또 여기다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적그리스도를 얘기함에 있어서 다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기 때문에 유행하고 퍼지고 또 미혹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죠?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러나 무정객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날 존재, 그는 우리가 이미 역사에서 경험했던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무적행에 있다가 그죠? 그때 BC 2세기경에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병으로 죽었던 이 존재가 이제 이미 이제 요 엔타임에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이미 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요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의 예언을 성취한 자다. 그러나 지금 없다.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지금 없는 존재다. 그러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서 존재할 자다. 결국에는 멸망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존재가 죽어가지고 무적행, 그 지옥의 일부인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여기 일곱 왕,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일곱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 일곱 영향을 주었던 그 일곱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요 다섯 제국, 이 자국은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이 로마 제국이죠. 이 당시에.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출현할 그러한 제국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요 개인을 의미하는 거죠. 요 10절은 이제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여덟째 왕. 그러니까 헬라 제국 다섯 번째 그 제국이었던 그 제국에 있어서의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 북방왕의 여덟 번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그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잠시 동안 얻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10개국 연합의 그러한 그 나라가 출현할 것이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다 복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그 독자 여러분이 엔타임 센터 독자 여러분이라면 그 굉장히 잘 아실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와 같은 다니엘서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어본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그래서 현대 미국이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고 생각하나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제국도 그러니까 러시아도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 그리고 서유럽도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이제 터키죠.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짐승은 이제 그 후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원래의 지역인 지중해 지역에서 10개국 열불의 10개국 그 나라의 형태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 터키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하나 서유럽이라든가 이게 로마 제국이 후 로마 제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르키에 터키도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투르키에는 열불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로마 교황은 종교 통합 등을 이끄는 적그리스도 수하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가 종교계를 통합시킬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경배 체제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수하 정도의 인물이지 적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북방왕 지역에서 나오는 북방왕이 이 때문에 그 로마 교황은 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사우디 빈살만 그 왕태자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 왕태자.
이 적그리스도론도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4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북방왕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남방왕을 치는 데는 일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요 빈살만 사우디 빈살만 왕태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북방왕에 협조하는 존재이지 사우디 빌살만을 비롯해 가지고 어떠한 사우디에서 나오는 인물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이제 그 왕족들이잖아요. 아랍의 왕족들, 그죠? 이 왕족들은 결국에는 이 북방왕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는 이 북방왕을 협조하고 이렇게 그 협조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이들이 북방왕이 이 존재들을 이 왕족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수하로 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빈살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리더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또 굉장히 오래된 이제 주장이죠. 그러나 이 주장도 이렇게 위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볼 때에 다니엘서 11장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주장이 맞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한일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시작하고 성전 제사 후 3년 반 후에 기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알았죠. 기습을 당하는 존재이지 그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헷갈려 있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글로벌 세계 정부 수립 세력들 있잖아요. 그 핵심이 극좌파 유대인들이다. 세계에 특별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그 존재하고 있죠. 극좌파 유대인들은 이들은 이제 그 세계 정부 이제 그 수립에 협조하는 세력들이고 이들은 결국에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유대인들과 이 극좌파 유대인들, 세계 정부 수립 세력의 그 광범위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세력들과 세계 지배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요 이스라엘 그 협의의 시오니즘, 즉 이스라엘 공화주의 세력들,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 세력과 또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력들 있잖아요. 정통파 유대인들. 이 세력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할 때 여러 오류의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 즉 북방왕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죠? 것처럼 남방왕 이러한 지역을 이제 남방왕 지역 이집트, 리비아, 수단 지역을 침략 정복하는 존재가 이렇게 그 북방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예언해 보는 바와 같이 이집트, 리비아 구스 이 남방왕 지역을 이렇게 요 북방왕이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남방왕이 먼저 시비를 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또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소교를 본다면은 엔타임 센터의 유니크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마지막 때 반드시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본다. 근데 이를 위해서 중동 정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엔타임 센터의 유니크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니크한 주장의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특별히 40절 이후에 그러한 구절로 볼 때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근 1900년 만에 출현한 것을 무심히 생각하면 안 된다. 후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고 혼돈의 북방왕 지역도 점차 정리되어서 리더로 부상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30년 기간 동안에 90년대 이후에 그죠? 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가 각각 무너져서 그죠? 그 정부가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무정부 상태에 가깝게 망하게 되었고 점차 이제 이 지역이 정리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각의 그 개별 국가가 무너져야지 이 지역을 통합한 세력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은 요 지역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라고 하는 견고한 그 개별 국가가 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혼돈의 북방왕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점차 이제 앞으로 정리되어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그 시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는 시점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특별히 성전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평화 조약이 체결될 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 93년에 오슬로 협정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그 여러 평화 조약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요르단과 했던 조약이고 또 성전 관련된 이런 건립이든가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로 부상하는 이 북방왕 지역에 나오는 자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특별히 성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평화 조약이 체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이제 그때가 빠른 시점이죠. 적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와 빈살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엔타임 메모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 5월 중순에 있었던 이제 시리아 중동 정책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이 시리아 중동 정책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그러니까 국제 지정학 측면에서 이해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타임을적 시각을 좀 제외를 빼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 트럼프의 중동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그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엔타임 센터 강사로서 이제 그 엔타임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우려된다. 매우 우려된다. 왜 우려되느냐? 이제 그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이제 이스라엘과 순리파 국가,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중동 질서 개편이다. 그래서 순리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국교가 정상화시키고 무역도 하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 중시 정책의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중동 질서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엔타임 시각이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정책은 이제 그 경제적 측면이 강조된 실용주의 노선이잖아요. 특별히 인도와 UAE, 사우디,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경제 회랑 루트를 이렇게 그 건설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각 나라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그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제 루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트럼프가 전쟁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쟁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의 그 노선이 반영된 중동 정책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여러 경제적이라든가 이유라든가 해가지고 또 동아시아로 이렇게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사실 그 미 군사력을 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리파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무기를 이렇게 판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스스로 좀 지켜라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 무기를 또 판매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이익이 또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리아 지금 알샤라죠 HTS 리더 그죠 테러 어떤 수장이었죠 그 이러한 알샤라 정권의 인정과 경제 제재를 이렇게 해제하는 것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행보, 영원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점이 이제 앞으로 매우 엔타임적 시각에서 볼 때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요번 그 13일에서 5월 13일에서 15일인가 하여튼 요 리야드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우디 빈살만 왕태자하고 알샤라 그리고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빈살만의 이제 중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HTS 리더 알샤라가 이제 그 터키 영향권에서 좀 떼어나기 위한 어떤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면이 이제 그 굉장히 그러나 지금의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야드에서 이제 이루어진 트럼프와 그러니까 빈살만 왕태자죠. 의 주선으로 이 알샤라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알줄라니인가 요 인물이 저기 이제 안줄라니라는 인물이 이제 그 자기 이름을 이제 알샤라로 이렇게 바꾸면서 어떤 저기 저 세탁을 하고 있죠. 이 인물이 이렇게 셋이 만났죠. 그래서 요 트럼프와 그 빈살만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다니엘서 11장에 본 바와 같이. 그러나 알샤라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뭐 레바논과 시리아는 장악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리아는 장악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이 인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두 인물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3일에서 10일간 만났네요. 하여튼 이러한 그 트럼프의 순방이 있었고 13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실용 외교를 구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점이 국제 지정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죠? 부분이지만 이제 엔타임적 시각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선이 악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로 접근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북방왕,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적그리스도 개인이 탄생하고 그에게 이로운 중동 질서가 개편되는 데 있어서 역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북방왕을 통합하는 존재가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러나 지금 이 시리아 알샤라가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타임 강사 개인적 의견은 시리아보다는 이제 이라크라든가 레바논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나온 다음은 이제 서구 이제 교육을 받은 그 지역에서 자라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게 되는 그죠 좀 약간 엘리트한 인물일 가능성이 이 레바논 출신이라면 그러할 것이고 이라크 지역에서 나온 다음은 좀 테러 지역의 어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게 부상하는 그러한 테러 그
그룹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알샤라도 시리아를 지금 장악한 알샤라도 하나의 후보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볼 점은 엔타임 시계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엔타임 시계를 빠르게 작동시키신다면 이제 중동 정세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트럼프 시기에도 중동 평화 논의를 포함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북방왕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볼 때 이렇게 어느 때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통합이 될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열불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 열불이 먼저 나오게 될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상황에 이제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뭐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고 빠르게 좀 이러한 트럼프가 재임하는 이 시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평화 조약까지 가게 되는 이스라엘 북방 평화 조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적지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북방왕 평화 조약을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을 알고 돼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이러한 평화 조약에 후원 내지는 지원하는 존재, 그리고 사우디 등 아랍계 국가들이 후원 내지는 적어도 암묵적 지지는 있어야지 이러한 그 이스라엘과 북방왕의 평화 조약이 이렇게 조금 탄력을 받게 되고 성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우디 등 아랍계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북방왕 평화 조약에. 그런데 다니엘서 예언으로 볼 때는 남방왕 이집트 측에서는 남방왕 이 북아프리카 그 지역 마그리브 지역의 그러한 나라들은 이 평화 조약에 반대하는 형세로 그렇게 가게 됨을 주의를 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북방왕 평화 조약에 반대한다. 반대 입장에 그래도 이렇게 그 입장에 있게 된다. 그리고 사우디 등의 나라들, 미국 나라들은 찬성한다. 지지한다. 적어도 암묵적 지지는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교를 살펴보면 마지막 때 미국이 중동에 제공 판매한 군사 무기는 지금 판매하기로 엄청난 그 양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군사 무기는 결국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 지금의 엔타임적 시각을 뺀 시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러한 점이라는 점도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을 판단할 때 엔타임적 시각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정책이다. 그렇죠. 그러나 엔타임적 시각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리아 이렇게 제재를 해제하고 그 정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랍 지역에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그리고 이락의 핵을 제거함에 미적거리는 행태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한다. 트럼프의 정책이. 그죠?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트럼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싱했다 이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또 이란을 핵을 이렇게 좀 제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정책적 전략적 목표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그러나 이렇게 미적거리는 행태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경제적 그 다음에 실용적 중동 정책은 엔타임적 시각에서 보면 엔타임적 환경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앞당기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방왕의 출현과 북방왕에 이롭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빈살만은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5절 남방왕 북방왕 부분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거 우리 독자님이라면은 예전부터 독자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그래서 북방왕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엉뚱한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빈살만은 국가적 이익이라든가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 등 선의로 행동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선의로 행동한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빈살만도 국가 어떤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트럼프도 뭐 평화를 좀 구도를 만들고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악의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샤라도 이렇게 트럼프에게 속여주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 시리아를 살려주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나중에 돕는 그러한 인물, 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결국은 적그리스도 오는 길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시리아 인정, 경제 해제, 그리고 또 순위파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는 훗날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우리 독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